저희가 달려가지고 와서 도착한 동네 바로 소렌토만입니다. 옛날에는 시레네라고 하는 괴물이 살고 있었던 동네래요. 시레네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노래로 지나가던 뱃사람들을 다 이렇게 꿰어냈었던, 유혹했다고 하던 그 사이렌이 살던 바다 소렌토입니다. 여기가 이제 소렌토고요. 여기는 이제 메타 소렌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둥둥 떠서 다들 수영하고 있어요. 배도 띄우고. 엄청나게 푸른 바다라서 저 물 안쪽이 다 보여요. 자, 여러분 이제 포지터너 도착했어요. 바다가 엄청 예뻐요, 여러분. 그죠? 지중해를 가로지르면서 보트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까지 한번 나가볼까요? 어머, 너무 멋있다, 그쵸? 차오넬로. I love you, Pamela. 이렇게 멋있는 배 좀 보세요. 이런 걸 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상 낙원 혹은 지상 최대 휴양지라고 부르는 공간입니다. 자, 바다입니다. 차오넬로. Ciao, Ben. 이제 도착했으니까 점심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Hello. 다들 인사하고 지나가요. 제가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오후에는 폼페이라고 하는 동네를 갑니다. 그리고 폼페이에서 친구도 한 명 만날 거예요. 이탈리아 친구. 요 보트 타는 언니들 인사 좀 하고 갈까요? 살루티. 아, 카메라. 차오. 안케 레이. 아, 체로. 차오. 완전 절벽 도시라 가지고 이거 다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계단이 엄청나다고요. 사실 전 여기 올라가는 걸 제일 싫어요. 계단, 또 계단, 또 계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에 갈 거예요. 여기서 밥 먹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아는 언니네라 가지고 아는 언니한테 인사도 해야 돼요. 여러분, 드디어 점심이 나왔어요. 다 제 거예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폴페떼, 미트볼이죠. 해산물, 호박 펜네 파스타래요. 다 먹을 거예요. 제 거예요, 다. 폴페떼예요. 반 잘랐어요. 이제 점심 먹었고요. 커피도 한잔 했어요. 폼페이 가서 폼페이 유적을 좀 돌 거고요. 제 친구 토니도 만날 거예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제 친구예요. 친구라고 하기 조금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친구예요.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친구인데. 유적지 들어가기 전에 제 친구 토니랑 한잔 하고 있어요. 시원하게. 제 친구예요. 제 이탈리아에서 유일한 친구. 차오. Fai video? Sì, video. Mio amico Tony, si chiama Tony. Ciao. Tony, ciao. 이 동네는 이제 2000년 전에 베수비오라고 불리는 화산이 빵 하고 터지면서요 사라졌던 동네예요. 1800년대부터 발굴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 3분의 2 정도만 발굴이 된 상태입니다. 왜냐면 발굴해서 무언가 꺼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훼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는 아직도 묻혀진 채로 남겨져 있습니다. 아주 소소한 생활상들을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장 이제 처음으로 보시게 되는 공간은 극장이라고 하는데 테아트로라고 합니다. 네, 이건 아주 소극장이에요. 그래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짜잔! 어머, 너무 예쁘죠? 이 2000년 전 모습 그대로인 거죠. 여기서 연극을 보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 어딜 가냐면 커피를 한잔하러, 칵테일을 한잔하러 갑니다. 그런 공간을 지금도 이태리에서 뭐라 부르냐면 바라고 불러요. 바. 아직도 복원 중이고 발굴 중이고 해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철창 너머로 좀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바예요. 이렇게. 이런 바의 형태를 그대로 본따가지고 만든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그 프랜차이즈 이름이 뭐냐면 스타벅스예요. 저는 보통 2000년 전에 스타벅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 갈 거냐면 목욕탕이라고 하는 데를 한번 가볼 거예요. 사실 2000년 전에 로마인들은 마실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끌어갖고 오거든요. 한 폼페이에서 90km 정도 떨어진 물을 끌어와서 가장 첫 번째로 공급했던 장소는 귀족의 집이었대요. 바깥에서 잠깐 훔쳐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중앙정원이 있는 형태. 귀족의 집에다가 물을 끌어다 놓고서는 청소를 하는 데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밥하는 데 쓰기도 하고, 마시는 데 쓰기도 하고, 화장실이나 샤워실로 쓰기도 했었던 거죠.
귀족의 집은 사실은 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시민들의 집에서는 물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공공장소 목욕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싹 들어오면 오른쪽에는 바로 남탕, 그다음에 왼쪽에는 여탕. 이 이천주엔 수도관이에요. 이게 여탕에다가 물 넣는 수도관이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면 옷 벗는 장소가 나오죠. 라커룸. 안쪽에는 냉탕이 있습니다. 냉탕. 두 번째 공간에서 아주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요. 이중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벽이 이중벽. 사실은 이 아래쪽에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이 공간을 뜨겁게 만드는 건데 열기가 저 창문으로 빠져나가면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가 벽으로 올라올 수 있게 이중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을 가둘 수 있게. 세 번째 방에는 이렇게 탕. 똑같죠? 여기가 온탕이라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접시가 하나 있어요. 접시. 찬물이 나오던 접시라고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탕은 이렇게 세 칸이에요. 세 칸. 예나 지금이나 아주 똑같습니다. 쭉 나가서 포로라고 하는 폼페이 광장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이 길을 올라가면 이제 폼페이의 광장이 나옵니다. 다 왔다. 이 산이 베수비오라고 불리우는 활화산입니다. 활화산. 2000년 전에 한번 터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안 터졌다라고 말하는 공간이에요. 이 폼페이가 화산재에 묻히게 되는데 그 높이가 평균 한 17m 정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쪽에는 신전들도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안에서 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석고상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폼페이를 발굴하면서 이제 이 화산재들을 팠더니 암포라라고 불리는 항아리들도 나오고 구덩이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구덩일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화산재와 땅 사이에서 묻혀서 사라졌던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시신이 아니라 한 줌의 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딱딱해진 화산재와 딱딱한 땅 사이에서 사람만 사라지니까 구덩이가 남았던 거예요. 여기를 발굴하고 있었던 고고학자가 그 구덩이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땅에다가는 얇은 관들을 뚫어서 석고 해반죽을 갖다 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멍멍이가 너무 힘들어서 온몸을 이렇게 다 비틀고 있네. 화산재가 날라오기 전에 유독가스가 날라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들이마시고 사망하니까 이 사람 그걸 봤던 거예요. 내가 살려면 숨을 참아야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렇게 지금 코를 틀어막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가 느껴지는 대표적인 캐스트입니다. 어린아이도 이런 모습으로 결국 한 줌의 재가 돼버린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폼페이에는 총 4개 정도의 캐스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중요한 것들은 나폴리 고고학박물관에 좀 보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전 하나 보실 건데요. 아폴론이라고 불리우는 신은 태양의 신이었대요. 농업할 때 중요하고 시간이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해시계로도 이제 중요하죠. 해시계. 저 위에 돌에 바늘이 하나 있어요. 저 바늘이 이렇게 해 방향에 따라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시간이 되는 거래요. 더 궁금하시면 여러분 폼페이에 오세요. 폼페이를 보여드리면서 마지막 인사하고요. 오늘 우리는 아침에 포지타노 바다 보러 갔다 왔고 두 번째로는 유적지인 폼페이에 왔어요.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과 조회수를 늘려주시면 더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모습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녕! 차오! 다음에 만나요!